지구대 변혁은 우주의 축복. 지구에 머물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공통된 목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배움을 확대하고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지구대 변혁은 전 우주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체험들을 지구인들에게 안겨주면서 각자의 의식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에 빠져서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망각하고 우주 근원과의 관계를 끊고 있지만 지구 정화를 위해 향후에 진행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많은 자각이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물질 세계가 너무나 허무하게 붕괴되고 세상의 모든 권위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라져감을 목격하면서 그동안 물질에만 매달려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변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각자는 본래 모습을 자각하고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얼른 보면 지구대 변혁은 엄청난 대재앙이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지구라는 실습장에서 체험을 해온 존재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특별한 체험의 장이고 지구인에 대한 우주의 축복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 정화는 과거에 있었던 가이아의 대규모 정화 작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레무리아나 아틀란티스의 침몰은 물질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던 수많은 존재들을 한꺼번에 연계로 불러들임으로써 물질화된 인간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반면 지금 시작된 정화 작업은 가이아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고, 또 100만 년간 운영되어 왔던 지구라는 체험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물질 지구에 거주하는 존재들의 생명 현상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변혁의 전개와 더불어 각자의 의식 성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 대변혁은 레무리아나 아틀란티스처럼 거대한 대륙이나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물리적 변화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2006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괴질은 그동안 인간이 자랑하던 현대의학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지구대 변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징벌도 아니며 지구인의 의식 성장을 위한 특별한 계획임을 자각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지구대 변혁의 준비 기간. 지구대 변혁의 성격과 규모를 이미 오래전에 결정한 프로젝트 본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대 변혁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시켜왔다. 더 이상 지구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기에 가이아 운영자들은 먼저 엄격한 환생 규칙들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어 왔던 가이아 운영 시스템과 환생제도에 대한 비밀들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물질 세계로 환생할 때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차단되도록 하였지만 그 결정 이후에는 전생을 보거나 환생 제도를 눈치챌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감각을 개발하고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3차원 물질 세계와 4차원 에너지 세계의 이중구조로 된 지구의 참모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9세기 후반부터 세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는 신지학 등이 나타나고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오직 예수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제기되었고, 전생과 윤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 최고의 예언가이며 치유가인 에드가 케이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생을 읽고 또 그것에 근거하여 수많은 질병들을 치유함으로써 환생을 부정해온 서양 사람들에게 전생과 환생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중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인하여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많은 라마승들은 서양을 비롯한 전 세계에 망명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서구인들이 티베트 불교를 통해 전생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전생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수행자들은 꿈을 통하여 혹은 명상이나 참선 중 전생의 모습들을 스스로 보게 됨으로써 더욱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근래에는 체면을 통한 전생퇴행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진위여 부에 대한 세간에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생 체험은 인생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시각을 단번에 크게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생 퇴행이 확실히 이루어진 경우 체험자들은 전생의 사건들을 제3자적 입장에서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생 속으로 들어가 그때의 감정들까지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임사체험, 즉 의학적으로 사망된 것으로 진단된 이후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특별 체험을 통해서 사후 세계를 확실히 인정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자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양의 기술형과 요가 등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세상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얼마 전부터 많은 채널러들이 출연하여 우주의 다양한 존재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채널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 즉 채널 중 상당수는 지구의 3, 4차원의 존재이거나 심지어는 인간이 만든 산염체들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정보는 정확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것이 많았다. 또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러가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채널링 메시지 전반의 신뢰성은 별로 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채널러들을 통해 전달되는 우주의 메시지들은 사람들의 의식을 우주로 확장시키고 지구대 변혁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구에 엄청난 대재난이 임박했다는 것, 지구가 5차원으로 상승한다는 것, 인간의 감정체가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메시지들이었다. 일부 수행자들은 이들 채널링 메시지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100% 진실한 것으로 여겨서 이따금씩 큰 혼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들 메시지는 지금까지 지구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의식을 우주로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기 시작한 UFO들 역시 사람들의 의식 확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UFO를 목격한 사람들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UFO를 탄 외계인과 접촉하였다는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별에서 온 UFO들은 미스테리 서클 혹은 크롭 서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땅의 문양들을 지난 20여 년간 만들어 왔는데, 그 숫자는 모두 수천 개에 이르고 있다. 주로 유럽이나 남미의 평원에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져 나타나는 크롭 서클들은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거대한 기하학적 상징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었을 가능성을 거의 남기지 않음으로써 이제까지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반인들에게 외계인의 존재에 대하여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모습의 UFO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들이 만든 크롭서클 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구와 지구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극심한 변화와 혼란들을 통해 기억된 감정들이 정화되는 해원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들로 인하여 감정 에너지는 쌓이게 마련이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슬픔, 분노, 시기, 질투, 증오 등의 감정들이 축적된다. 이런 감정 에너지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 쌓인 것뿐만 아니라 전생을 살면서 쌓여온 감정 에너지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풀려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회원은 이제까지는 주로 전생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한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은 다음에 어떤 생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며 고통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생에서 쌓인 슬픔과 분노의 에너지들은 해소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라는 체험장이 폐쇄되는 시기이고, 따라서 카르마가 해소될 다음 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의식을 하든 않든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로 그 쌓여온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의 회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 번민 아픔을 느끼고 심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며 이루어지고 있고, 집단적 회원은 정치적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거나 스포츠, 영화 등을 관람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경찰들과 투석전을 벌이면서 경기장 관중들의 응원의 물결과 함성 속에서 혹은
관람 중 흘리는 감동의 눈물을 통해 과거에 맺혔던 한과 슬픈 기억들이 씻겨 나가고 있다. 지구의 차원 상승에 부응해서 우리의 감정체가 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화 등의 대중매체는 집단적 해원, 의식의 전환, 관념의 파괴 등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란 영화는 인생이란 계획된 것임을 사람들에게 은연중 느끼게 해주었고, 해리포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과 실제라는 절대적 구분을 허물어 줌으로써 다가오는 5차원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지의 제왕은 새 시대가 도래하기 전 인류가 겪게 될 시련과 향후에 펼쳐질 조화와 상생의 통일 왕국에 대하여 암시해 주었고, 인디펜던스 데이, 딥 임팩트, 아마겟돈, 투모로우 등 지구의 재난을 다룬 많은 영화들은 지구 정화작용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지구적 대재앙들을 미리 경고해 주었다. 한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 세상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으며, 만약 지금 대성인이 나타난다면 자신은 과연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자문하게 해주었다. 지구 정화의 의미. 그동안 지구는 자신을 찾아온 우주의 온갖 존재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여 체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게 하는 특별한 실습장으로서 운영되어 왔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체험 과정에서 온갖 악한 기운 혹은 부정한 에너지를 배출해왔다. 평소에는 자신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조용히 정화시켜온 지구이지만, 오염된 에너지의 양이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자신의 몸을 흔들거나 비틀고 트림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구 역시 하나의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이러한 정화는 꼭 필요한 것이다. 지구 정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몸에 음식물의 섭취 등을 통해 특정 성분 혹은 독성이 들어오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몸에서 자체적으로 분해시키거나 해독시킬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그것은 가래, 종기 혹은 여드름 등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되어야만 몸의 균형이 유지되고 기능이 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계속되는 과로로 인하여 피로 물질이 축적되면 사람들은 몸살이라는 과정을 겪으며 몸은 정상으로 회복된다. 다른 예로서 에너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힐러의 경우 심신이 허약하거나 아픈 사람을 상담하고 치유해주는 과정에서 환자의 탁하고 오염된 에너지가 자신의 몸에 들어와 쌓이게 된다. 그렇게 쌓인 에너지는 힐러 자신의 혈자리와 차크라를 막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며 심한 경우 온몸을 탈진한 상태로 만들기도 한다. 이 경우 힐러는 한동안 휴식하거나 특별한 수련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시켜야만 예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발산하는 각종 오염된 에너지를 받아들여온 지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사람들에 의하여 에너지 오염이 극심해져서 지구의 평상시 정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지구 에너지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그러한 에너지 불안정은 지각변동, 기상재해 및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물질 지구상의 인구는 일시적으로 급감하거나 절멸하게 된다. 100만 년 전 레무리아 시대가 열린 후 지구에는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소규모 정화 작업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대규모 정화 작업도 여러 차례 일어났다. 지구 에너지를 가장 크게 오염시키는 것은 부정적 의식의 소유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통해 만들어내는 다양한 감정 에너지 및 사념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기적 마음이 만들어내는 시기, 질투, 분노, 증오 등의 감정들은 모두 낮은 파동의 에너지로서 그들이 머무는 곳 혹은 그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장소를 오염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는 모두 에너지로서 사방에 뻗어나가고, 특히 강한 상념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사념체들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들이 되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이들 사념체들은 지구 정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신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온 사람들과 단절이 일어나고, 따라서 자신들은 소멸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현재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가이아 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주로 수행자들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는 방식으로 혹은 명상과 참선 중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지구의 본격적인 물리적 변화에 따라 점점 심화되는 사람들의 불안과 초조에 편승하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사념체들의 엉터리 메시지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사람들, 즉 영적 애고가 강하고 채널링 능력 등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 미륵으로 칭하게 하여 지구 곳곳에서 혼란을 조성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념체들의 부추김을 받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존재들 역시 미리 계획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념체들의 숫자는 아주 많고, 또 그들의 수법은 매우 교활하고 지능적이긴 하지만 그들 사념체들이나 사념체의 영향을 받는 일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구대변혁의 진행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거나 지체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과거의 지구 정화 작업과는 달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화 작업은 오염된 모든 에너지를 말끔히 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3차원 물질 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4차원 영계에 있는 존재들 역시 지구 바깥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무수한 사념체들을 모두 소멸시키고 인간의 에너지체에 기록된 모든 감정들을 세척하며 물질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부정적 에너지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구의 5차원 파동과 맞지 않는 진동수를 가진 모든 존재들을 우주로 재배치하는 것이 지구 정화 작업의 주요 내용이다. 지구 정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2005년 초 영계 폐쇄를 시작으로 그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계는 지구의 물질화 이후 지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휴식 공간이자 새로운 배움을 준비하는 장소였는데, 이제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영계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물질 지구에 환생하여 살아온 모든 존재들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영계로 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영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우주의 여러 별들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지금 지구 상공에는 수많은 우주 비행체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동수에 맞고 또 자신이 원하는 별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 영계 폐쇄는 지구의 4차원 세계가 완전히 없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영계에는 지구 대변혁의 마지막 시점에서 물질 지구로 환생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며, 더 이상의 환생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은 자신들이 가게 될 새로운 별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영계 폐쇄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지구 실습장이 폐쇄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고, 물질화에 따른 지구의 환생 제도가 그 종말을 맞이하였으며, 또 카르마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구는 이제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